그 시장님 생각하면은 이 부산시장이 되기 위해서 참 많은 세월을 보내신 분이다. 이 국민들은 그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네, 뭐 삼전사기 뭐 세 번밖에 안 떨어졌는데요. 네 번째 되신 네 거죠. 번째 된 거죠. 예. 그만큼 뭐 준비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부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한계 때문에 세 번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이 오구돈의 진정성을 믿고 15년 동안이나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예. 보답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과연 제가 보답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예, 뭐 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부산 대개조는 부산이 지금까지 발전을 해온 게 그 오른쪽 날개 이제 동쪽 날개가 이제 해운대 기장 그 지역입니다. 거기는 예. 정보와 관광 중심의 지역으로 이제 새로운 도시들이 지금 건설되어 왔고 또 왼쪽은 이 서부산권이죠. 예. 여기는 생산과 물류의 중심 지역으로 아주 예. 새로운 도시들이 쭉 건설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양 날개를 흔들려 하면은 세게 흔들려 하면 이 몸통이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원도심이 굉장히 지금 쇠약해져 있었다. 예. 원도심이 지금 이 알통이 없어지고 예. 이렇게 되니까 이 흔드는 힘이 없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도심을 갖다가 원도심의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일 수 있겠는가를 이제 고민을 한 것이 바로 이 대개조, 부산 대개조, 부산을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이 철도죠, 철도. 예. 지금 다른 시도도 다른 광역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철도가 부산의 중심을 확 이게 단절시켜 놓고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니까 이 벌써 세월이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단절시켜 놓으니까 부산 발전에도 한계가 있고 또 그 철도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취약한 어려운 삶을 살아왔죠. 예. 이게 바로 이 원도심을 가장 이 힘들게 만든 그 장본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도 시설 자체를 완전히 있으라고 또 때로는 이 철도를 그 지하 터널을 뚫어가지고 직선화시키고 과거에 철도 부지를 갖다가 시민들의 생활에 공유하는 뭐 이런 그 작업을 이제 펼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마침 작년도 국비 예산에서 용역비를 우리가 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할 수 있게 됐기 시작은 때문에 했네요. 그러니까. 예, 이 대한민국의 뭐 최초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도로에 관하면 도로하면 우리는 이 평면 도로만 생각하는데 예. 지금 이 도로를 이 지하 고속도로를 만듭니다. 이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 고속도로를 만들고 또 이 센텀에서 만덕까지도 대심로로라고 해서 그 지하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신항에서 저 고속도로로 연결시키는 그 도로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입체 도로의 시대를 열겠다 하는 게 또 이제 또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 보면 이제 사상에서 해운대까지의 지하 고속도로를 놓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유턴 고속도로가 부산 인근에 와서 이게 도심에 막혀가지고 이게 단절돼 버렸어요. 이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이 부산의 사상에서 해운대 지하 고속도로를 놓으면서 그 유턴 도로가 전국적으로 연결되게 된 겁니다. 예. 이것은 뭐 부산에서 출발해서 전국의 어느 곳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해운대 지역과 사상 지역의 이 부산은 또 나름대로 이 동서간의 갈등이 지금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통로가 되고 그래서 이 부산의 균형 있는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이 두 번째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스마트 시티로서 우리 지금 새 정부에서 부산과 세종시를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로 이렇게 그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를 잘 발전시켜 가지고 이것을 부산 전체를 스마트 부산으로 만드는 역할을 또 하고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만들게 하는 것인데 이 부산 지역에는
이제 그 에코 델타 시티 안에 있는 스마트 시티뿐만 아니라 그 사상에도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또 이 해운과 물류와 관련된 지역에도 또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또 금융 중심 지역에도 이 금융 중심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부산 전체를 뭐 스마트 시티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이 세 가지 구상 이것이 이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 대통령께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겠다는 뭐 그런 약속도 받아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주 뭐 세계적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 이 서부산 지역은 앞으로 이 트라이포트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예. 트라이포트라는 게 바로 하늘길 네. 그리고 바다길 그리고 땅길이겠죠. 이제 그럼 지금 현재로도 이 거기에 신항만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 제 6위의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예. 그런데 그 항만도 지금 항만으로서는 적다. 그래서 이걸 한 2배 정도로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철도는 이 남북 종단 철도가 만들어질 걸 가상을 해서 이것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 철도가 돼야 되고, 거기서 신항에서 이 나가는 출발하는 고속도로도 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부산의 이 부울경 지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인천공항밖에 사실은 국제공항이 없습니다. 예. 지금 부산의 김해공항이라고 해봐야 여기에는 지금 이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부산에 가까운 아시안 한 3, 4개국 정도의 직항로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외에 뭐 이제 해외 나갈 때는 전부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막 그런 지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공항에 대해서도 지금 이 세계 시대에 맞는 그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공항 문제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의 확장 문제는 벌써 20년 전부터 우리가 고민을 했던 문제입니다. 부산의 부울경 지역에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요하다. 그럼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느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데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도 또 우리 부산시에서도 한번 5번, 6번에 걸쳐서 김해공항 확장으로서 가능하겠는가를 검토를 했는데 그게 이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 나온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덕 제3의 대안으로서 가덕 신공항을 해야 된다. 아, 출발이 그래 됐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이 부산 시민들이 아주 총력전을 펴은 거죠. 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김해 신공항을 확장해서 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그 처음에는 그냥 뭐 결사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이 전부 뭐 결사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 만에 태도를 싹 바꿨어요. 전부 뭐 별 문제 없다고 막 김해공항으로 가자고 했는데 지금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는 그때 논의가 되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대로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지고 지금 이 문제로 지금 제기가 된 것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김해공항은 이 도심에서 멀지 않습니다. 이제 그 도시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거기에 이 활주로를 새로이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죠.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소음 문제입니다. 소음의 피해 구역이 지금보다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게 되면 이 9배 정도가 그 면적이 더 넓어질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 그 소음 문제 때문에 벌써 그 김해시의 시민들이나 그 외 인근 지역에서 결사 반대한다 그렇더라고요.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벌써 지금 뭐 나타나고 있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문제는 이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비행기 활주로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산이 3개 또 여기 2개 해서 한 5개 정도의 산이 있는데 이 산들이 모두가 위험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02년도에
그 김해에 여객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떨어질 때도 바로 그 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그러한 안전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산을 좀 깎아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이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는 그 산 깎을 필요 없다, 항공법적인 뭐 이런 이 묘한 방법으로 운행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김해공항이 아주 이 착륙하기에 가장 어려운 그 공항으로 지금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서울서 이제 김해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그 비행기 안에서 이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지금은 지금 관제 시스템이 지금 고장 났기 때문에 지금 김해공항으로에 착륙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회항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김포공항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착륙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김포공항은 그러한 관제 시스템이 없이도 착륙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곳인데, 우리 김해공항은 그렇게 매일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제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이 착륙조차도 할 수 없는 그 공항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미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또 더구나 이제 활주로가 하나 더 만들어지면 그러한 그 산과의 관계가 더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안전 문제가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이 환경 문제입니다. 이 환경이라 하는 게, 이 지역 일대가 김해공항 인근이 바로 이 철새 도래지지요. 철새 도래지이기도 하고, 이 낙동강이 흘러서 참 그 아주 멋진 그 풍광을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활주로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 포청천이라고 하는 그 개천이 있는데,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완전히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 강을 매립을 해야 뭐 긴 활주로도 아닌, 이 인천공항은 지금 4km짜리 활주로인데, 여기는 3.22km의 활주로를 만드는 것도 그걸 매립을 해서 억지로 지금 만들어야 되는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강을 매립한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앞으로 수로 자체를 전부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만 비가 오면 이제 침수하기에 딱 좋은 그런 그 환경을 갖고 있다는 점, 그런 측면과 아울러서 여기에 철새 도래지기 때문에 이 새들과의 이 교통 문제가 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새로 인해서 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는 막 그런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안전에 관한 문제를 또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항은 원천적으로 군사공항입니다.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모든 관제나 이런 것의 우선순위가 군사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공항으로 크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의 확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산이라는 곳은 앞으로 지금도 세계 제6위의 컨테이너 항만이지만은 앞으로 남북의 평화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남북 종단 철도가 열리고, 그렇게 되면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기종점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해안과 대륙을 연결하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싱가포르나 홍콩보다도 훨씬 더 이 세계 국제 물리적으로 아주 유리한 이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엄청난 사람과 엄청난 그 물자들이 이 부산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비를 하려고 하면은 이 공항 자체를 앞으로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곳에다가 만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지금 김해공항이 지금 국토부 뜻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공될 때쯤 되면은 또 하나의 공항을 만들어야 되는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런 한 소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제3의 지역을 우리가 선택해서 빨리 이제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지금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김해공항은 이 국토부 뜻대로 공사를 하려고 해도 지금 기본 계획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 계획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착공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한 소음에 관한 문제, 환경에 관한 문제, 또 뭐 군사공학에 관한 문제 이런 것 등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부나 또 국방부하고도 아직 공식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것이 앞으로 뭐 1년이 아니라 5년 뒤에도 과연 성사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설득시켜 나가려고 하면 10년 뒤에도 저는 이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 새로운 곳을 찾아서 빨리 착공하는 게 낫다. 지금 아직은 뭐 이 김해공항 아직 기본 계획도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 방향 전환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앞으로 이제 국토부와의 대화를 그동안 끈질기게 하려고 노력해 왔지만은 아무리 대화를 해도 그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 국토부의 입장은 기왕에 5개 시도가 합의를 해서 결정된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그런 이 입장을 계속 지금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토부와의 대화를 이제 뭐 마무리 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800만 부산 시민이 요망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국무총리실에서 이제는 좀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조정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뭐 검증이라는 표현보다는 막 판정을 해도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듣고 하는 막 그런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금 상당히 대통령께서도 또 국무총리께서도 또 이 여당 당 대표께서도 다 뭐 그런 대로 좋은 생각이라고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총리실에 지금 계속해서 이 검증을 맡아 주십시오 하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거기서도 지금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꾸 질질 끌게 되면 지금까지 벌써 몇 번째 대통령 선거 때도 이 얘기가 나오고 총선 때도 이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이게 되니까 이거를 공항 문제를 가지고 선거에 이용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려면은 최대한 빨리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버리고 총선은 총선대로 치르는 게 낫다 하는 뭐 그런 입장. 그럼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완을 해서 계속하자. 그래가지고 버스 노선도 조정해야 되고 버스 그와 관련된 버스 준공영제의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되고 그리고 BRT 도로의 안전성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이걸 보완해서 다시 진행시키자. 이래가지고 지금 다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하자면 이 BRT 문제도 그렇고 오페라 하우스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일단은 민선 철기 들어가지고 이걸 중단시켰다가 더 연구를 해서 보완할 걸 보완을 하고 다시 지금 재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BRT라고 하면 이건 대중교통 위주의 이 교통 정책을 어디서 썼는지 펴고 있으니 그건 아주 그 바람직한 것이죠. 그러나 BRT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교통 시스템과 이 조화가 맞는 BRT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봤더니 우선 버스 노선 조정이 되면서 이 BRT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 안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 버스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합리한 버스 준공영제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개선해가지고 이제 이 BRT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버스의 그 시간당 그 이 통행 대수가
이 서울에 비해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뭐 150대라고 하면 우리는 한 100대 정도밖에 지금 통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뭐 다른 차선은 차들이 꽉 막혀 있는데 버스 전용 차선만 그냥 이리 앞뒤로 봐도 버스가 안 보일 정도로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택시 네. 중에 승객이 타고 있는 택시는 여기에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하는 막 그런 방안을 지금 이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도록 좀 만들어 나가도록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택시 쪽은 좀 반발이 있겠네요. 택시 쪽이 이제 BRT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있죠. 예. BRT가 텅텅 비어 있는데 택시는 차가 밀리게 가지를 못하니. 예. 그래서 택시가 승객이 탔을 경우에는 바로 이 BRT를 같이 탈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자. 네. 만들어 달락하는 게 지금 버스 택시 쪽의 아주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거는 뭐 일단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오고 안 오고는 그 둘째 문제고 예. 우선 한아시안 정상회 특별 정상회담 자체가 지난 5년 전에도 부산서 열렸는데 이번에 또 부산서 열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한 그 예. 호재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시안 10개국은 세계 어느 경제국 뭐 경제권보다도 아주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연간 성장률 6%가 또 평균이 넘죠. 그런 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 내지 한 10년 뒤에는 그냥 이 아시안 경제권이 미국이나 중국과 버금가는 정도가 될 것이다. 한국 쪽은 그보다 더 확대될 규모가 커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이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 비춰볼 때 우리가 이렇게 아시안 특별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시안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우리 부산이 그 허브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부산의 발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 만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산에 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처럼 또 더 좋은 호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이 세계 평화의 도시로 완전히 위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좀 KTX를 타고 부산에 내려와서 이 회의에 같이 참석했다. 이것처럼 아주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은 과연 그 하노이 회담이 지금 이 뜻대로 되지 않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뭐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이 아시안 10개국에 있는 분들이 문 대통령께 그런 그 건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시안 쪽은 또 이 북한에 대하여 굉장히 호의적인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북쪽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한다면은 우리의 뜻과 같이 합쳐져서 그런 좋은 일이 또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형제 복전 문제가 3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벌써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참 그리고 엄청난 그 부상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상이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7기에 부임을 해서 과거사 정리의 차원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형제복전 피해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 우선 지금 해야 될 일은 첫째로 이 과거사 형제복전 특별법이나 또는 과거사 정리법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 형제 복전 사건 피해 신고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피해 신고 센터 이름을 뚜벅뚜벅 센터라고 지었습니다만 지난 12월에부터 지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 120여 명이 지금 그 방문을 해서 피해 사실을 신고를 하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우리 부산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피해자분들을 위한 지원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이나 과거사 정리법을 빨리 개정해 가지고 실제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빨리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출산율 문제는 정말 뭐 아주 시급한 문제죠. 그럼 출산율 올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선 이 젊은 층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 주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육을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질문하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아이를 부모가 키운다. 네. 그게 시장도 같이 키우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 부모와 시장이 같이 아이를 키울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제가 시장입니다. 시장님은 같이 키운다고요? 예, 나도 같이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린이집 같은 문제의 경우에 지금 오후 한 3시나 3시 반쯤 되면은 이거 이제 끝이 납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들이 이 가가지고 아기를 다른 데 또 갖다 놓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또 퇴근 때까지 걱정을 하다가 나오는 뭐 이런 그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은 7시 반까지 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차액 보육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더 물고 있는 거죠.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아이를 같이 키운다는 의미는 바로 그 어려움을 시가 같이 함께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7시 반까지 하려고 하니까 보니 선생님도 더 보육 교사들도 더 늘려야 될 것이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 되니 돈이 필요하죠. 그다음 두 번째로 그 차액 보육료를 하면은 또 거기도 돈이 필요하죠. 그 전체가 한 4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 우리 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7시 반까지 하고 차액 보육료를 지금 안 받고 그래서 그게 지금 정착되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 뭐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애들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차량에 그 애를 놓고 내리는 경우에는 경고 장치가 울리게 하는 그런 그 장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 등에 대하여 시가 최우선적으로 해주는 이런 노력이 바로 아이 다 같이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신발 선유 합판과 같은 그런 경공업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이미 1980년대에 고개를 숙였고요. 그 후부터 이제 주력 산업이 되어왔던 게 조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그 기자재 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주력 산업으로 되어왔습니다만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지금 치명타로 맡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이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그 어떤 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기법들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지금 지난해 말부터 이 조선 쪽은 그래도 조금 온기가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바닥을 치고 이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IMO에서 이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를 아주 강화를 시켰죠. 그래서 이 일정한 수준의 그 환경 이 장비를 장착을 하거나 또는 그걸 보수하지 않으면은 또 그리고 신조를 할 때는 그러한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조선업 업계에서 해외 조선업 쪽에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기회이네. 예, 한국에 이 선박을 수주를 요청하고 있고 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 걱정은 지금 자동차 쪽이 아직도 지금 그 기지개를 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문제보다도 이제는 좀 더 이 부산에 걸맞는 그 산업에 이제 우리가 이 산업을에다가 좀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겠다. 그럼 이제 어떤 게 있느냐? 바로 마이스 산업입니다. 예, 부산은 뭐 하여튼 뭐니 해도 이 마이스 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 그리고 과 같은 그리고 이 물류 산업과 같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심 산업으로 앞으로 이제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물류 산업의 경우에는 이 물류 산업의 발전을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금융 또 IT와 같은 산업들도 같이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굉장한 그 여파를 이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3차 산업 쪽에 또 이제 주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는 부산을 가장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차 산업과 관련된 뭐 이 게임 산업이라든지 이 드론, 뭐 ICT, 뭐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창업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창업 센터 같은 것들이 아주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이제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기술 그리고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마침 부산에 지금 기술 신보의 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여튼 이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그래서 청년들을 부산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은 부산으로 오세요 하는 막 그런 걸 지금 유도를 해 나오고 있다 하는 정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 들어가지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과거에는 부울경 지역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을 했지 않습니까? 민선 6기 때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서로 손을 잡고 우리들이 공동 과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하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확연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스크포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 공동 작업을 해 나가자.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광역 교통망에 관한 문제, 또 광역 이 관광 그리고 그 경제 협력에 관한 문제, 또 그리고 이 심지어는 물 문제, 그리고 이 공항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타스크포스가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정말 이 민선 7기에 와서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서로 자기 고집만 세우면 안 되겠죠. 자기 고집만 세우면 다 싸우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면은 우리 부울경 지역은 같은 생활권이다. 그리고 또 같은 경제권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된다 하는 막 그런 생각들을 갖고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번 지자체 선거에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준 것은 시민의 뜻은 바로 바꿔라.
부산을 한번 변화시켜봐라. 경남도, 울산도 한번 변화시켜보라는 그런 거 이게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 뭐 부산 대개조 또 선포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행사도 유치하게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계기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년 동안 그 한 정당이 부산을 그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 뿌리가 얼마나 강하게 지금 잠재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이 협조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민심은 바다와 같은 얘기를 우리는 잘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엎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그 민심이 아니냐.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이 경제 문제가 지금 상당히 이 걸림돌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 문제가 와 아울러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 갈등 소지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씩 이렇게 유동하고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선거에 임박할 때가 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성과들이 바로 시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20년 동안 하려고 해도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해결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죠. 그래서 어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중앙 단위에서 회의를 할 때나 기회가 있을 때는 너무 속도가 빠르다. 예? 그래서 좀 이건 조금 속도 조절을 합시다. 근본적으로는 맞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임금이 제일 낮지 않았습니까? 최하위권이었어요. 이제 한 중간쯤 올라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동안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과거에 20년, 30년 동안 이거를 점진적으로 올렸다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참 이 국민적 어렵게 힘들게 사는 분들의 국민적 수요는 높아지고 이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최저임금을 이제 올릴 때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렸지만은 그게 조금 속도가 빠르다는 측면은 그걸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두면서 올렸으면 앞으로는 이제는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걸 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이 소상공인들에게 대해서는 특별 자금 지원을 하죠. 그래서 2천억에서 4천억 원까지 지금 확대를 했고 또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이라 해가지고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로페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카드 수수료를 없애는 문제 막 그런 것도 계속 진행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장 문제는 이 IMF 이후부터 문제되고 있는 게 이 전통시장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통시장에 지금 부산서 전통시장에 한 21개가 있고 그게 40만 명 정도가 그 전통시장에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시장에다가 인프라 지원을 하고 환경 개선을 해주고 하는 뭐 그런 데에도 한 4천억 원 상당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나온 것은 바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제 부산 지역에도 그러한 정책이 시행돼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은 아직도 뭐 지금 상당히 매매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부산은 벌써 올 스톱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청약지구로 지정되었던 구들을 하나하나 지금 풀고 있죠. 지금 남아있는 데가 이제 세 군데,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가 남아있는 것으로 남아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이제 뭐 곧 이제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